오늘 건축법규 제7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감염병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 인터넷으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많은 노력으로 국민과 정부의 많은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고 일단 학교에서도 이제 5월 2일까지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 그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5월 2일 이후에 이제 강의실 강의를 이제 하도록 점차적으로 허락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일단은 이제 우리 강의 학생 수가 13명밖에 안 되니까 아마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날짜가 그 며칠이었죠? 아마 5월 내일 5월 4일 강의, 5월 4일 강의는 아마 우리 조교랑 상의해서 강의실을 잡고 거기서 직접 강의를 하게 될 수 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강의는 이제 제 7번째 강의로 일단은 5장 건축법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는 장수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에 한 장씩 나눠진 내용은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다 그럴까요? 그 이제 건축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죠. 건축물 자체에 관한 안전 구조, 뭐 피난 이런 설명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은 좀 구체적인 게 좀 많아서 강의를 둘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을 잠깐 띄워서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5장에서 이제 48조에서부터 53조 2까지 그런 내용들로 이제 열 몇 개 조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가능하면 조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참고서는 그냥 나름대로의 자기의 장하고 챕터들이 구분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좀 이해하는데 법적인 체계를 갖는데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책 자체를 좀 완전히 신뢰해야만 되는데 좀 섞어서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는 가급적 건축 법규의 체계 내에서 건축 법규 체계를 소개를 하고 그 체계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장별로 그리고 조별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강의 자료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강의는 이제 48조에서부터 53조 2까지라 그랬고요.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48조, 48조 2, 48조 3, 48조 4, 49조, 49조 2를 할 텐데요. 주로는 이제 구조 내력에 대한 거, 구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진에 대한 등급, 그 다음에 이제 피난의 그런 용도의 어쨌든 제한들, 그다음에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기술 지원들이 건축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50조서부터 내화 구조, 그다음에 이제 방화 재료, 방화 지구, 그다음에 일반 마감 재료, 실내 건축, 지하층 등의 내용으로 다음 시간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48조에서 시작을 하고요. 강의 내용이 이제 약간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은 섬세하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피난시설에 대한 내용들, 오늘 이제 계단에 관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이제 48조에서부터인데, 이제 49조의 피난시설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서, 그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쭉 해본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49조의 내용에서 피난시설의 용도하고 그 제한들인데 시행령들이 주로 34조에서부터 18개 항 55조까지의 내용들이 피난에 관한 시설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강의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직통계단의 개념, 직통계단에 어쨌든 설치해야 될 대상들, 그 다음에 이제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될 것들. 직통계단은 보통은 이제 모든 건물이 계단이 필요하니까 어느 층에서부터 옥상이든 이제 피난층이든 내려와야 되는 어떤 계단이 직통계단이 되는데 딴 데를 거치면 안 되죠. 직통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직통계단을 2개소 해야 되는 건물이 있다. 그런 이제 건물의 이제 중요도나 면적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피난계단은 그 직통계단 중에서 5층 이상, 뭐 지하 2층 이상 또는 이제 특별피난계단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그런 것들은 피난계단이 돼야 되고 또 특별피난계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행령 35조의 내용들이 될 거고 또 이제 그것을 5개 피난계단으로 설치할 때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은 좀 특별하잖아요. 지하층에서 바로 피난하도록 해야 될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썬큰이라 그러죠. 땅을 파가지고 햇빛이 드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람석이 있으면 주변에 출입구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 복도로 나가는 출입구 설치되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건축물 바깥에 건축물을 문을 열고 나와서 대지의 경계선에 도로 경계선까지 접근할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옥상 광장 요 이제 소화 통로는 피난 통로랑 조금 다릅니다. 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49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화 구획에 대한 내용들은 요거는 이제 내용이 복잡하고 2주에 나눠서 한다 그랬잖아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강의 자료는 일단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워드 자체 파일을 강의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건축법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그런 내용들로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 법 48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법 48조는 구조 내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고요. 구조 내용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외력에 대해서 내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겠죠. 자, 48조 1항은 이제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공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그런 용어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충분히 내용을 알 거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한 내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48조의 1항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구조가 안전하도록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2항에 들어 있고요. 이제 3항은 그런 건물 중에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우리 총칙에서 배웠던 부분들인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의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진에 관한 부분도 구조 내력 중에 어떤 건물들을 확보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48조의 기본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시행령 32조에 건축물의 구조 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 건물은 보면 충수가 2층인 모든 건축물은 이제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조 안전 확인은 누가 할까요? 그 건축 구조 기술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건축 구조 기술사한테 의뢰를 해서 충수가 2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고 서류로 첨부해야 되고요. 허가 낼 때. 그리고 목구조는 이제 3층 이상의 건축물, 이거는
초기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제 포항 지진 때문에 그랬는데 2층 이상도 목구조도 상관없이 그랬는데 지금은 2층 목구조가 특히 한옥이 일반적인 것이 많이 건축이 되면서 코드에 의해서 이제 법규보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제 협회나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코드에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건물은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으로 그렇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적 규정도 있습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전부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구조 기술사에 의해서. 목구조는 500제곱미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구조 안전 확인해야 되고, 뭐 이제 그 창고나 축사, 뭐 이렇게 작물 재배사 등은 그렇게 이제 위험도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처마 높이는 9m 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13, 9는 자주 나온 치수니까 그렇게 따로 외워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스팬이죠. 스판은 10m 이상의 건축물은 이렇게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지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들 그렇고요. 또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정해진 그 문화유산, 국가적 문화유산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2조 18에 특수구조 건축물에 가목, 나목이 되어 있는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꼭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들 보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캔틸레버인 경우에 3m 이상 돌출된 것, 그것이 이제 18호의 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목은 기둥 사이의 경관이 이제 20m인 것, 그런 것들, 내력벽의 중심선의 거리도 20m, 그런 것들은 별도로 특수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항이 재미있는 항입니다. 또 주택이 이런 큰 대규모 건축물에 비해서 규모는 안 가지만 모든 주택은 다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라.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소수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택에 살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제 어쨌든 자고 그렇게 이제 숙식을 하는 장소는 특별하게 다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32조 이제 10항은 이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의 경우에 법 5조 1항의 법 완화를 요청할 때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서류는 기본적으로 기술사가 건축 구조 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건물이 이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 이제 어떤 건축물이든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 건물이 임대를 한다든가 입주를 한다든가 매매를 할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내진에 대해서 안전한가를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 되고요. 내진 능력 대상 건축물은 공개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아까 목구조가 3층 이상인 건축물,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단층이 아닌 경우에는 다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면적 규정도 구조안전 확인서랑 같습니다. 200제곱미터, 목구조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그 밖에 건축물 중에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는 이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 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은 뭐 반복적인 예외를 두고 있고요. 시행령은 이제 시행령 91조는 이제 관계 기술자들과 협력해서 설계와 감리를 진행해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얘기하는 구조 내력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소개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91조 3조 1항, 91조 3의 1항은 관계기술자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 피로트 형식 건축물,
그다음에 지진구역 1의 중요도 특으로 된 건축물인데 그 내용을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항에 대해서는 구속일자 협조를 받아라. 사실은 이 내용은 앞에 얘기를 드린 이제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라 하는 내용들하고 좀 중첩이 되고 그거보다 더 이제 강화된 내용으로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감리 단계에서 이제 특수구조와 고층 건물들은 그 건축구조기술자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5개 층마다 슬라브 백을 완료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골 건물인 경우에는 3개 층마다 20m마다 주요 구조부를 조립해 완료 시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구조 기술자가 감리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날인을 내서 이제 그 보고서 때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분야가 건축물인데 건축물 공사 단계인데 확인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토목 분야의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와 협력해야 될 내용들이 설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 공사, 이거는 실제로 10m 이상이 되면 이제 그 토질이나 뭐 이런 이제 그 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별도로 확인을 한 그런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옹벽이 높이가 5m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옹벽, 그 다음에 이제 지일조사 할 때 토공사를 해서 흙막이병이나 옹벽 설치 등을 위해 방지 시설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토목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일조사도 이제 그 공사 전 설계에 참고를 하려면 발주할 때 구조 기술사가 날인하도록 된 지일조사서,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공사를 할 때 흙막이 설계나 옹벽 설치를 할 때에 그 구조기술사의 토목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세 가지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용어가 법정 용어고요. 그게 이제 건축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법 48조 2를 소개하겠습니다. 48조 2는 건축물의 내진 등급에 대한 설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어느 건물이 되는 것들을 대상을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된다. 건축물의 내진 등급 설정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관여를 하겠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된다는 게 일반 규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진 구조를 설정해야 되는 법정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 48조 3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내진 능력의 공개. 이건 아까 이제 있었던 거랑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자, 이제 뭐 아직 법적으로 조금은 제 생각에는 좀 불완전한 용어.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 건축주는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시점이 내진 능력 공개는 사용 승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득하는 순간 내진 능력을 바로 공개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일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건축 설계를 할 때, 허가 낼 때, 뭐 감리 단계에서 내진 능력을 공개해라 이런 게 아니라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전에는 이제 어쨌든 약간의 보안사항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다른 사람이 입주하거나 임대하거나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의 그 건물을 알아야 되니까, 이건 아까 이제 기본 사항을 소개를 했던 부분입니다. 2층 이상 건축물이고 목조는 3층, 면적은 200제곱미터, 목조는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앞에는 요약을 했는데 다시 확인하면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이고 천마 높이가 9m 이상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 경관이 10m 이상 건축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문화유산 건축물, 그다음에 시행령 2조 18호 이게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가목, 나목 이거는 아까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잠깐 중복해서 나와서 다시 보면 가는 이제 그 캔틸레버의 구조가 3m 이상이고 나는 내력벽의 간격, 그 다음에 기둥의 간격이 20m 이상인 경우가 가목하고 나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모두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조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48조 사항은 부속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이거는 이제 아마 일반 규정인데, 이게 꼭 법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아마 이제 부속 구조물은 본 건물이라고 달라서 그런 구조 내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추가적으로 개입된 그런 추가적으로 들어온 조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관계자, 소유자, 관리자는 부속 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관리를 국토부령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는 게 그냥 일반 내용이고 이건 뭐 좀 상식적인 거에 가깝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4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 49조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하다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의 피난시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제 문도 있고요. 문은 주로 사이즈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화문이냐 뭐 갑종이냐 을종이냐 문제가 되고 복도의 폭도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피난시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법에서 다루는 것들 중에 피난시설 중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피난시설은 주로 계단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의 제한은 이제 뭐 어떤 용도끼리는 피난이기 때문에 같이 한 건물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용도에 제한 내용들이 있고요. 아마 요거는 아마 다음에 강의를 계속하던 내용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법 49조의 1항은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설치,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 통로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시행령과 규칙에 구체적 내용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겠습니다. 49조 2항은 안전위생 방화를 위해 첫째, 용도 및 구조의 제한, 그 다음에 둘째, 방화구획, 셋째, 화장실의 구조, 넷째, 계단 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채광, 환기, 바닥의 방습 등의 조치를 해라. 자, 이제 뭐 피난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결국은 이제 국민의 안전, 뭐 생명 이런 걸 보호하는 것이 법이니까 거기에 안전위생 방화 이런 내용들이 피난을 포함해서 들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법적인 용어긴 하지만 이제 방제라는 용어하고 피난 용어가 이렇게 많이 이제 겹쳐 쓰게 되는데요. 방제는 재난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건축법에서는 주로 방화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파이어 프로텍션을 번역한 용어고요. 그래서 방화로 번역할 때가 있고 방제로 번역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은 자 그런 이제 불이 난 상황에서 방제하지 못했을 때 또는 방화하지 못했을 때 막지 못했을 때 사람이 이제 빨리 피난을 해서 건물 바깥으로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뭐 이제 복도나 문이나 뭐 계단을 통해서 빨리 이제 피난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피난은 라이프 세이프티라고 하는 내용으로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방화와 피난이 이제 건축법에서는 중요하게 하나는 미리 막아야 되고 불이 난 상황에서 빨리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내용들이 건축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9조 관련돼서는 아까 뭐 안전위생 방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세대 간의 소음 방지도 여기 들어있고요. 요새 뭐 그런 이제 층간 소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벽체 간, 세대 간 소음이 많이 논란이 되는 것도 여기에 근거 규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항은 이제 공공건축물은 특별하게 이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중에 침수 위험지구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이제 이 49조에 들어있고, 그때 그 건물은 1층을 비워라, 피로티 구조물로 해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침수 방지 시설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49조에 들어있는 내용들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 49조 2에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의 기술 지원을 각 지자체들, 이제 허가권자들은 이제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연계된 거는 규칙이 있는데, 건축물의 피난 방제 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요거는 지금 우리 이제 그 제5장 설명할 때, 건축물의 구조 및 재를 설명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칭에서는 건축물의 방화 구조 규칙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피난 방화 규칙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칙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소가로 이 법의 목적은 이제 건축법 49조, 50조, 50조 2, 51조, 52조, 52조 4, 53조, 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들이 이제 그 피난 방화 규칙 또는 뭐 건축물의 방화 구조 규칙 뭐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는 내용에 들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소개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아까 피난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고요. 개념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제로 피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주민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피난 시행령 34조는 직통계단입니다. 직통계단은 어느 층에서든 피난층으로 직접 연결된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그런 이제 층으로 피난층부터 소개를 먼저 하고요.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그러나 또 층이거나 피난 안전구역 자체가 피난층이 되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다른 공간에 간섭 없이 연결된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합니다. 피난계단은 이 직통계단 중에 방화 구조 등 구조로 안전하게 구획된 계단, 그리고 요거 자체는 안전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피난계단은 일반실이나 공용 공간과 계단실 사이에 방화 및 배연 조치가 강화된 전실이나 발코니가 있는 피난계단.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계단실은 안전구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구역으로 되어 있는 전실을 가지고 있는 게 특별피난계단입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할 기회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 직통계단에 대해서 1항은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거실까지 직통계단과의 보행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거실, 모든 방들은 복도는 거실이 아닙니다만 각 그 방들이 되어 있고, 방들이 복도를 통해서 공용 공간을 통해서 계단실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 계단실에 접근할 때에 관한 규정이 이제 요 시행령 34조에 있습니다. 잠깐 뭐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좀 해볼까요? 그림을 띄워서 보겠습니다. 일단 새 그림을 좀 볼게요. 새 그림을. 자, 이제 보통 어떻든 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뭐 한쪽 귀층에 있든, 자, 어떤 계단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뭐 통로가 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각 방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요거는 자, 이런 방들이 있으면 이제 방에서 문들은 이제 사람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되죠. 그리고 이것도 피난 방향으로 문이 있고 여기도 피난 방향. 이렇게 사람이 많이 거주하면 요거는 강제 규정이 되고요. 사람이 적으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통 뭐 우리 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죠. 자, 큰가요, 사이즈가? 자, 이제 여기 생기는 것들이 복도 또는 이제 뭐 공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 공간들에서 이제 각각에 있는 사람은 자,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는 이게 색이 너무 작게 돼 있나요? 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생기는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이거는 여기도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되니까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자, 요런 방향으로 열려야 되겠죠. 자, 요렇게 출발을 해서 요런 부분들의 경로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로가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생긴 경로가 기본적으로 30m 이내에 된다라는 게 일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은 이제 자, 일반 규정은 그 30m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서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거실의 각 부분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내화 구조와 불연 재료로 된 건물은 그걸 50m까지 완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 집회 관람 전시장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30m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40m로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설비한 자동 생산 시설은 75, 무인화 공장은 100m까지, 아까 얘기한 그런 그 거실의 각 부분에서 계단실까지의 거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이제 피난 안전 구획을 설치를 해라 하는 거가 이건 층으로 된 개념인데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30m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뭐 설명을 이걸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층 건축물이 있죠.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은 어떤 거였었죠? 30층 이상이고요. 자, 높이로 보면 자, 이게 이제 30층 이상이고 이상이라는 얘기는 더 높은 건축물인 거죠. 30층에서부터 뭐 끝없이 올라가는 게 다 고층 건물의 범주고요. 그런데 고층 건축물이 있고 그 고층물은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 밑에서 쓸게요.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 준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30m 이상은 몽땅 다 고층 건물이지만 물론 이제 높이는 아까 120m가 되죠. 자, 120m와 30층은 어떤 관계일까요? 한 층 높이를 이제 3m씩 보면 4m씩 보면 자, 이 4m는 층으로 나누지 않은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나눌 때 그렇게 4m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200m 이상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 만약에 30층에서부터, 요거 층이죠. 자, 이제 49층까지. 이거는 준고층 건축물이 되고, 높이도 이제 120m 이상에서 200m 미만인 거는 준고층 건물이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잠깐 일부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강의를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